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북한이 수십 장의 사진을 한 번에 공개했습니다. 자폭, 드론, 또 이 공중 조기 경보기 등등, 그리고 글로벌 호크처럼 생긴 무인 정찰기 등 많은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조기 경보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게임 체인저다,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사진만 보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인터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협이 될 거냐, 실제적으로 이게 또 어떤 성능일 건가, 그걸 다시 사진 하나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깡통이잖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 조기 경보기는요, 뜨는 순간 그냥 꽝 하고 사라집니다.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반 만에 뚝딱 만들었죠. 조기 경보기 띄운 북한입니다. 1년 반 만에 정말 그럴 수가 없는데 조기 경보기를 어떻게 1년 반 만에 뚝딱 만듭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걸 해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게 북한판 A-56, 그러니까 A-56 메인스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와 똑같죠. 일단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 이 바탕되는 이 비행기 일루신 76 똑같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레이더 접시가 러시아의 A-56보다 훨씬 큽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비행기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 레이돔 이거 말고는 뭐 따로 또 다른 레이더가 또 없어요. 이 레이더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지휘 통제, 통신 이런 레이더가 따로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덩치가 엄청 크다. 그러면 덩치가 엄청 크니까 러시아의 A-56보다 더 성능 좋은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이 공개됐죠. 저도 우리 한국군의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내부에 탑승해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봤는데, 뭐 이거하고 똑같은 구성은 아닙니다만은 뭐 여하튼 뭐 우리 방송에도 많이 공개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컨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컴퓨터 화면 같죠? 네, 컴퓨터 화면.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있어야 할 게,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일단 마우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키보드, 자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 다른 것들이 전부 스위치만 있어요. 마우스도 없고, 또 휠 마우스가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터치패드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야 이거? 이건 조기 경보 통제기가 아니라 그냥 조기 경보기구나. AEW, Airborne Early Warning, 즉 공중 조기 경보기다 이겁니다. 공중 조기 경보기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피스아이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여기에 C자가 붙어야 돼요. NC. 예, 그래서 에어본 공중에서 early warning 조기 경보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컨트롤까지 한다. C가 붙어요. 근데 여기 C가 없어요. C가 붙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키보드가 없는데 누구에게 명령 내리겠습니까? 그냥 무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 간다 이런 거 조기 경보를 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렸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전 이 공군 전력,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지휘 통제하는 이런 이 공중 지휘소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레이더다, 레이더 기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러시아와 중국 중에 어느 기술이 들어갔을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KJ-2000, 이거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예요. 통제기. 이거 하고 이 러시아 거하고 북한 거하고 비행기는 다 똑같습니다. 일루신 76.
똑같은데 위에 있는 접시 덩치가 달라요. 러시아 건 9m 지름, 중국 건 11.5m, 그리고 북한 건 더 커요. 13m. 제일 크죠. 제일 큰데 러시아 일류신 76하고 북한 일류신 76은 구형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D30 똑같아요. 이 D30 엔진은 워낙 구형 엔진, 터보 제트 엔진이라서 이 엔진의 출력이 약해요. 하나당 117kN. 그런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KJ2000, 이 일루신 76은 신형입니다. 여기에는 PS90A라는 신형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터보 제트가 아니라 터보 팬 엔진. 그래서 이거 힘이 좋아요. 출력이 좋아요. 이 엔진 하나당 177kN. 러시아와 북한 건 117kN. 그 말은 뭐냐? 출력이 딸리면 또 뭐가 차이 나죠? 전력 생산량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수동식, 기계식 레이더인데 중국은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입니다. 이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력 소모가 아주 큽니다. 다 전자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레이더를 얹은 이 북한 레이더가 만약에 A사 레이더라면 감당이 안 돼요. 왜? 출력이 약해서 전기를 그만큼 생산을 못 하는데 중국 거보다 더 큰데 만약에 이게 중국 것처럼 A사라면 이건 뭐 아예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산량이 안 되니까. 중국 같은 이런 PS90A 이런 엔진을 얹었으면 몰라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A사 레이더가 아니다. 폐사 레이더다 라는 겁니다. 기계식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죠. 그리고 3면 고정. 그리고 뭐 삼각형은 뭐냐? 그냥 중국이 최신형으로 이렇게 삼각형 해놨으니까 여기도 그냥 최신형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3면 삼각형 도색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고 저 삼각형 스타일로 내부에 이렇게 레이더가 세 방향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레이더인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E3 조기경보통제기의 레이더 접시 안에 들어있는 레이더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이제 이면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E3는. 그리고 러시아의 A56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A사 레이더니까 안 돌립니다. 그냥 딱 고정해 놓습니다. 북한도 돌리지 않고 그냥 고정할 겁니다. 폐사 레이더로. 고정하고 통제는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이 안에 집어넣어놓은 저 엄청난 덩치의 저 접시 안에 넣어놓은 레이더는 뭐냐? 아마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랩 리드라고 하는 이 레이더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S300에 들어가는 레이더인데 북한이 이제 번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이 플랩 리드 레이더는 소련이 S300P 계열의 방공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동 위상 배열 폐사 방식의 교전 통제 레이더입니다. C밴드를 사용해서 300km 범위 내에서 10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위협도가 높은 6개를 지정, 최대 12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중국, 이란, 시리아에서 복제품이 제작되었고 북한은 번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 쏘는 북한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옆에 통제 레이더가 있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 레이더를 복제를 해서 복제했으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복제해서 그걸 3면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거 아니면 뭐 넣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300, 즉 300km를 보는 이 레이더를 하늘에 띄워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는 통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300km는 보기는 보는데 통제가 될 수 없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제일 좋은 게 미그 29죠. 물론 뭐 앞으로 또 더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그 29, 그리고 미그 23, 그리고 뭐 그 밑에 또 뭐 미그 21, 19,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도 전부 뭐 SA3, SA5 다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예, 진공관으로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진공관하고 무슨 데이터 링크를 하겠습니까? 무전으로 그냥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 지휘 통제가 안 되고 오직 그냥 조기 경보만 하는. 그래서 야,
남조선에서 순항미사일 쏘았어. 순항미사일이 저공비행해서 와. 남조선에서 지금 헬기들이 저공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어. 이것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야,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큰 위협 아니냐. 그동안은 북한은 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순항미사일 우리가 쏘는 거, 또는 우리가 참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저공 침투 비행해서 꼴짜기로 막 들어가는 거, 그걸 하늘에서 보면 야,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조기 경보만 해줘도 굉장히 큰 안보 위협 아니냐, 우리의 펀치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건 또 아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조기 경보기는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굉장히 둔중하고 또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 거죠. 요격에도 취약하다 이겁니다. 둔중한 건 당연하죠. 안 그래도 둔중한 예객기에다가 저런 초대형 접시를 얹어놨는데 이게 뭐 기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요격에도 취약하다. 왜 취약하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치하죠. 이제 강릉에 KF-21 배치합니다. 이 KF-21이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300km 날아갑니다. 그런데 저 레이더가 최대 300km를 보죠. 그런데 우리는 300km를 날립니다, 미사일을. 그러면 우리 레이더에 보이기만 보이면 이 KF-21을 미티어가 그냥 바로 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늘에 뜨면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F-22 랩터 이런데 AIM-260 이 200km 이상 날아가는 스텔스인데, 미국은 또 스텔스인데 AIM-26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서 그냥 쏴버리고 옵니다. 미 항공모함에 있는 슈퍼호넷 전투기는 AIM-174B, 즉 군함에서 쏘는 SM-6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전투기에서 쏘게끔 개조를 했어요. 600km 날아갑니다. 600km. 그러니까 그냥 제주 남방에서 또는 동해에서 미 항모에서 미 해군 전투기 딱 뜨면 바로 그냥 얘는 죽는 겁니다. 뭐 북한 영공 들어갈 이유도 없이 아주 안전한 공역에서 이 미사일 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급, 그 정조대왕함에 SM-6 들어가죠. 물론 지금은 없어요. 올해 원래 SM-6 살려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북한의 조기 경보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삭감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그 SM-6가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계획이니까 민주당이 다 삭감했지만, 그러면 이 군함에서 함대공으로 쏘면 460km. 그러니까 우리 동해나 서해에 있으면 바로 그냥 타격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아직은 없지만 미 7함대의 이지스함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7함대 들어오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항모 들어오면 슈퍼호넷 들어오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600km 날아버리니까 공대공 미사일을. 그래서 위협은 될 수가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약간 낫다. 우리가 선제 공격할 때, 그러니까 전쟁 그냥 바로 딱 붙어서 이 D 플러스부터는 바로 뜨면 이제 쟤는 죽는 건데 D 마이너스부터 우리가 뭔가 작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좀 곤란하다. 왜? 아직 외형적으로는 정식 개전이 안 됐는데 그 전에 사전 침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곤란하긴 하다. 그 정도. 그래서 뜨면 죽는다. 그리고 뜨면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우리 한국군도 미군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